걸 좀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수열을 그린다. 바로 점으로 그리면 돼요. 수열 하나를 구성하는 그 각각의 일반항들을 점으로 찍어 볼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보자. 자, 얘들아, 예를 들어 A를 할게. 한 번쯤은 해보자, 얘들아. 자, 간다. 자, A에는 내가 N이 어디서 살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근데 내가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 오케이? 수열의 나열을 좀 작게 해볼게. 가보자.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습니까? 자, 그 다음은 서메이션 S. 자, 합이라는 기호 쓸게요. SN. 먼저 SN은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 S1은 뭐야? 처음부터 처음까지만 더하면 돼요. 6이니까 6이다. S2는요? 6. 왜 6이에요? 왜 S2? 아, 두 개 더하는 게 6이에요. 10, 12. 되셨습니까? 지금 저의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들아? 이 수열을 표로 그린 거, 이거 표로 그린 거. 저는 그래프로 옮겨볼게요. 얘들아, 지금은 뭐냐면 그래프에서 여기 x축을 n축으로 잡을 거예요. 내추럴 넘버의 약자, 내추럴이야, 자연수. 여기를 그 수열의 값을 an, 일반항으로 적어볼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나타낸 수열은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 n이 1로 변했을 때 얻어진 결과야. 1,2로 읽으면 됩니다. 이해됐어, 성현아? 네. 얻어진 결과 1,2로 찍으면 여기 중이겠죠? n이 1 때는요? 4, 2, 0. 자, 등차 수열은 직선형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등차 수열은 점으로 찍으면 직선형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등차 수열에 여기를 n축으로 잡고 여기를 합의 결과를 적어볼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거는? 어떻게 되겠니? 예측 가능하니? 그냥 정별로 찍으세요. 1일 때 6, 2일 때 10. SN의 결과를 찍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내려. 그러면 지금은 일정한 점 있어요. 일정이었다가 내려. 이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참고로 이 참수는 등차수의 합은 무조건 곡선, 이차함수 곡선입니다. 위로 볼록이에요, 지금은. 이해됐니?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걸 점선으로 연장한다고 치면 합도 변하는데 다시 한번 항이 변할 때마다 합한수도 변하죠. 근데 합이 가장 최대일 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겠습니까? 바로 여기 정도 되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언제인지는 아는데 언제예요? 바로 합이 최대가 되려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일반항의 양수들만 더해줄 때죠. 일반항의 양수들만 누적이 돼야 엄청 양수인 거지. 이해돼서, 성현아? 네. 여기까지만 더해야 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더하면 음수가 섞이니까 합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가장 클 때를 보고 싶으면 뭐 해봐야 돼? 일반항에서의 양수까지만 더해지는지를 조사해 봐야 돼. 그래서 양수까지만 더해진다는 걸 좀 더 연장하면 0 전까지. 뭐 0도 더해도 되는데 0은 어차피 0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합의 최대값의 후보는 일반항 세계에서는 양수들만 누적이 될 때를 찾는다라는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등차수의 합의 최대를 물어봤다는 건 바로 일반항의 양수까지만 더해질 때. 까지만이에요. 물론 0도 되지만 돼요. 더해질 때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거는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반대도 되겠죠? 얘들아, 이거 반대도 있었겠어? 뭔데? 음수로 시작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은 평면을 찍으면 이름이 점점점점점 이게 등차수력 실게 어떤 수열의 나열을 그냥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프로 그린 거. 그러면 이거는 합으로 그리면 처음은 엄청 음수였겠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 더하기 이 부분 하면은 더 음수겠죠. 직관적으로 이들이. 그러면 음수였다. 여기까지만 따다다당 더해지면 음수 더해진 거, 음수 더해진 거, 음수 더해진 거, 음수 더해지다가 다음부터 양수가 섞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되는 거야. 기사님,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이런 느낌일 거야. 즉, 최소의 부분은 어떨까? 이번엔 음수만 더해질 때.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자 합의 최대는 양수만 더해질 때로 외우시면 되고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는 건 최소는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음수까지만 더해질 때가 최소값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합의 최대 양수만 더해질 때 합의 최소 바로 일반항의 음수까지만 더해질 때 까지만 더해질 때가 답일 거다라고 미리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 문제 보이십니까? 41번 뭐라고 써있니? 7번째 하면 3자리의 나열이야. 12번째 하면 -7이야.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그때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뭐부터 해봐야 되겠어? 자, 수열을 등차수열이니까 첫 항과 공차가 필요해. 계산님, 그럼 첫 항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A7은 3, A12는 -7. 빈 등차수열이니까 이 수식어를 여기서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으로 일단 A랑 D를 찾아야 돼요. A와 D, 첫 항과 공차를 찾아야 돼. 해보자. 바로 한다. 자,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적은 뒤 수치를 두 번 대입하자. 7과 10이겠지? 그럼 7과 11을 두 번 대입하면 7과 12예요. 그럼 7 대입하면 붙이면 A 플러스 6D죠. 오케이? 3. 1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1D는 주어진 수. 이렇게 칭이 된다. 그렇습니까? 양변을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D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5D가 얘를 빼면 10 나올 거야. 그럼 D는 부정적인 숫자이긴 해요. 마이너스 2. 첫 항까지 구하면 D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2. 이항하면 플러스 12니까 1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등차 수열의 원상 복구를 시킨 거야. 어떤 깨진 조각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랑 마이너스 2고 생겨 먹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는데? 우리는 합의 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돼. 언제 가장 합친수가 커질까? 양수만 더해질 때. 그럼 양수만 더해진다는 건 지금 일반항을 먼저 일단 관찰하면 일반항을 일단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에는 15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인가 나올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양수가 유지될 때가 언젠지를 조사해야 돼. 양수가 유지될 때 언제겠어? 일단 여기 있는 수를 한번 검사해 보는 겁니다. 2분의 17 8.5 안 받는? 여기 있는 수를 찾으면 8.5 2분의 17이니까 그러면 여기 떼면 바로 8즈와 9스에서 8.5니까 여기 있는 수 발생했으면 8까지가 양수겠지. 그럼 8까지가 양수라는 건 8까지만 더하면 최대겠지도 머릿속에서 연결해야 돼. 양수니까 더하면 크겠지. 그래서 8번째까지 합, 즉 우리는 S8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어차피 얘들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항을 작성해 버렸잖아. 그럼 일반항에다가 그냥 끝번호 대입하고 첫 통 끝에 더하고 전체 개수의 절반을 풀자. 값세의 생각이. S에 이거 2분의 n 이거 쓰는 거 너무 시간아깝다고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케이? 따라서 뭐 하는데 S8은 뭐 하는 겁니까? 8번째까지 합은 일단 여기다가 1항은 어차피 그냥 15였죠? 그 다음 A 끝번호 8번째까지의 8을 구하면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처음과 끝을 대표로 두 개 구한 다음에 대표 두 개 더한 수를 찾고 전체 개수의 절반 하면 답이 나올 거라. 몇이야 그러면? 4를 못 가는 거니까 64만큼이 최대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는 정말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주제라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물론 이거에 반대 경우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음수가 되거든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음수끼리만 더해질 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의심성을 좀 보기 위해서 쌤,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안 나와요.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첫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 둘 다 긍정과 긍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선 형태가 등차 수열이 날려졌지. 예를 들어 양수만 날리는 거. 그럼 얘는 어차피 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조롭게 증가를 보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들만 더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거는 최대값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애초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대나 최소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우예요. 바로 양수 문제가 섞이게 되는 가능성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양수까지만 더한다 또는 음수까지만 더한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내릴 게 없어요. 단조롭게 증가할 테니까. 단조롭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좋은 거고 이런 거는 낼 게 없어요. 이러니까 또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이거 재미가 없어요. 이건 이상수의 없어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문제를 애초에 물어보지 않는다. 어쨌든 양수까지만 더하면 음수까지만 더하는 걸로 난 외워둡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의 주제는 뭐냐면 자 위에 설명 바로 나머지가 같은 모든 자연수의 총합. 이거는 일일이 나열해야 돼요. 자, 이거 일일이 나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열하고 숫자의 번호를 매겨야 돼요. 나열하고 숫자의 번호. 근데 문제 일단 질문은 이해되니? 100 이하면서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총합이야.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열하세요. 그러면 100 이하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건 최초의 수는 누구야?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최초의 수. 몇이야 그러면? 편하게 예시만 들어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걸 머릿속에 1, 2, 3, 4가 어떻게 이겨와? 누구죠? 어? 12. 그럴 것 같았어요. 진짜. 아니요. 말도 안 되는 5로 나눈 나머지. 아 근데 그거 5 개념이에요. 모든 수야. 애야. 바로 최초의 수는 2부터죠. 7 아니에요. 2부터입니다. 2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못 나누니까. 초등학교 때 이걸 그냥 2라고 해요. 못 나눌 때 나머지가 자신 같거든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물론 소수점으로 할 수 있긴 했지만 소수점 하지 말고 그냥 자연수 세계로 봤을 때 따라서 이거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건 최초의 수는 2부터예요. 그 다음 수는 뭐겠어? 3, 4, 5, 6 하다 보면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발생하는 건 그 다음 7이겠지. 그래야 말이 되는 그 다음 뭐겠어? 12가 다음 차례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일단은 몇 번 나열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지막 번호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97도 되지 않겠어? 97도 되겠지? 이렇게 가자. 그치? 자 그러면 그런 수들을 나타낸 뒤 합치시오가 문제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나열하고 보니까 이거 등차수열 맞죠?
주로 나머지가 일정한 수는 등차수를 이룹니다. 이거 나머지가 일정한 어떤 수들 등차를 이룬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됩니까? 나열하는 과정에서 첫 항을 구했고 끝항 구했을 거야. 그럼 이거는 첫 항 끝항 있으니까 a 플러스 l 쓰면 되겠지. 그 공식수다. 그러면 결국 양 끝을 먼저 더한 뒤 전체 개수의 절반이야. 근데 여기 분자에 몇 개라고 적어야 되는 건 고민하면 되거든. 그래서 양 끝의 합 곱하기 전체 개수의 절반을 여기를 채우면 돼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계산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일반항을 작성해 버립시다. 자, AN 물론 더 빠르게 되는데 자 해보자. 초기 값이 2예요. 2에다가 공차는 5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n-1, 5 하면 되거든요. 일반항 공식을 빌리자.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5n-3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얘가 된다, 쟤가 된다, 쟤가 된다 중에서 우리는 97의 번호수가 궁금한 거죠. 항의 수. 그럼 이 항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같다고 연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미안하고 5로 나오면 20씩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일반항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항의 번호를 셀 때. 그럼 계산하죠. 결과부터 뭐 할지. 다양한 게. 따라서 지금은 20번째로 볼 수 있고 20개의 절반이 구하라서 그럼 돼서 10이 되고 곱하면 됩니다. 59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가 일정한 수들의 총합도 일단 어떻게 하자? 몇 개 나열해보고 등차수를 이루겠네 확인한 다음에 양 끝을 더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제발 나머지가 2일 때는 7부터 하지 마시고 그 수부터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만 올리지 마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활용이라고 써 있네요. 합의 활용. 그냥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거 쓰면 되고요. 일단 문제에서 거기 있다 하라는 대로 일단 따라해볼게요. 1번 주어진 상황에서 등차 수열 찾아낸다. 두 번째 첫째 항과 n항까지 또는 첫 항과 공차를 찾는다. 다음은 합에 대한 관계식을 배운다. 그냥 규칙성 찾기라고 부르면 돼요. 자, 첫 번째 대문제를 연습해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있죠?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가 합쳐봤더니 765래. 그때 30개의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뭐 하면 될까요, 얘들아?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의 총 누적 합이 765일 때 가장 큰 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본질 뭘까요? 네 글자. 연속한다는 말의 기준이 뭐죠? 연속하는 수라는 표현. 바로 자연수의 세계에서 연속한다는 건 일씩 증가하는 게 연속이에요. 알죠? 예를 들어 이거 3, 4, 5는 연속하는 수죠. 한 칸씩. 근데 3, 7, 9 이런 거는 연속하는 수가 아니에요. 네 칸 차이 나고 두 칸 차이 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말은 일씩 증가하는 나열이므로 따라서 얘들아 지금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니? 첫 번째 노인수를 A라고 잡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게 연속한다의 느낌이에요. 어떤 수에서 일씩 증가하는 나열을 연속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30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노인수는 누구겠어? 점점점 쓰고 마지막 수요. A 플러스 29 좋아요, 좋아요, 29.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그들의 총합이 75가 된대.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을 관찰했을 때 이것도 합공식 쓰면 되겠죠? 양끝합. 양쪽 끝을 먼저 더하면 합이 이뻐질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양끝을 먼저 더하면 2A 플러스 29가 되는데 그 전체에 곱한다. 양끝을 더하고 곱한다. 개수의 절반. 지금은 30개니까 그거의 절반을 곱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5를 곱하는 건 이것도 전개하면 초보겠죠?
전개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결과가 주어져 있잖아. 7, 5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양변을 문자 뒤에 어떤 수로 나눗셈을 하면은 그러면 2a 플러스 29가 765를 15로 나눈 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15로 나누면 됩니다. 오케이? 몇일까 성민아? 오래 걸리나요? 네. 오케이? 51이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하면 2a는 22. 그래서 a 못 나와? 11.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하라는 게 검토해야 돼요. 가장 큰 수가 한 건데, 그럼 a가 11이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다가 나열하면 11 대입하고 11 대입하면은 맨 마지막에 놓인 큰 수는 11 더하기 29니까 40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니? 11 더하기 29가 마지막 큰 수. 5번 하시면 되고요. 51번, 52번은 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읽고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규칙성 찾기라고는 다 보시면 돼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유형 13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잠깐 끊어서 설명할 게 필요합니다. 자, 유형 13번은 여러분들 괴롭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봅니다. 자, 합과 일반항에 관계가 있어요. 묶여있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는 A는 뭐죠? 각각 나열해요. A1, A2, A3, 점점점. S는 뭐예요? 각각 개별로부터 합쳐서 나열한 것들이야. 그럼 여기는 S1이라고 쓰고 S2라고 쓰고 점점점. 됐습니까? 따라오니?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SN의 정의 써볼게. 자, SN은 뭐라고? 1항부터 n번째까지 대입한 수들의 모든 합이에요. 됐습니까? SN. 자, 근데 우리는 각각의 수열이 적혀져 있으면 합쳐서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합쳐서 나열하는 건 그러니까 이 방향은 쉬워요. 각각 있으면 덧셈 하면 합친 결과 나오겠죠. 근데 이 반대가 어렵다는 거죠. 합이 주어져 있으면 각각을 알 수 있을까요? 합쳐진 결과들만으로 각각을 알 수 있겠냐? 그게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해요. 합을 각각으로 바꾸는 방법. 합친 것을 각각 일반항으로 바꾸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SN이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근데 SN이 있고 만약에 S 그 수의 전거 n-이 있다고 치면은 얘들아, SN-의 뜻이 뭐야? S 첨자가 n-1이야. 그러면 이 번째까지 더한 모든 합이라서 얘는 A1, A2, 점점점 A, n-1까지만 더했을 거야. 다시 조금 더 보기 좋게 써줄게요.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덜 가지고 있는 거예요. n-1까지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니? 한번 양변을 빼보자. 양쪽 변을 모조리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n-Sn-1 문자처럼 표기하면 Sn 빼기 Sn-1은 근데 여기는 빼면은 날라가죠. 날라가요. 그럼 결국 맨 마지막 꼬리 부분 A1이 남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끝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놈을 나열하면 일반항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Sn 빼기 Sn-1 Sn 빼기 Sn-1을 하면 AN이 되어진다. 근데 얘들아, 이 공식은 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까지 알아야 돼. 바로 뭐냐면 괄호 열고 n이 2 이상만 가능이다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쌤 1부터가 아니라 왜 2부터 가능하다라는 부등호를 줍니까? 1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얘들아 2 이상부터는 가능이지만 1은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1이 된다고 치면은 다시 만약에 n에다가 1을 허용해 주면은 좌변과 우변 대입하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S제로가 해석할 수가 없죠. S제로는 0부터 0까지 몰라요. 계산되지 않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Sm 빼기 Sm-1은 n이 2 이상일 때만 유효한 거예요. 가능한 거고 1부터는 따로 해봐야 돼요. 1은 별도로 조사해야 됩니다. 바로 S1은 정의가 뭐니까? 1항부터 1항까지 하니까 그냥 A1이라서 얘는 따로 조사하고 2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1을 넣은 결과랑 너희가 여기 위에서 구한 SM-1이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같아지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거고 우연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 1은 따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게 이 공식의 사용법입니다. 1은 별도 조사예요. 별도로 조사한다. 자, 문제를 일단 적용해봐야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겁니다. 자, 얘들아, 문제 뭐라고 돼 있니? 55번. 1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 Sn이 결정되어 있죠. 문자로 결정되어 있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n제곱에 6n 더해진 것. 자, 근데 이런 수열에 대해서 구하라는 게 뭐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3.0 49가 될 때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줘놓고 A 여러 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합이 주어져 있지만 이게 두 칸씩 점프하는 1, 3, 5, 7, 9 번째 홀수 번째들의 합을 알 수 있는 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얘를 분리시킬 거예요. 이쪽에서 일단 이 SN을 가지는 AN의 정체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SN을 가지게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AN을 찾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A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위의 공식들. 저번에 뭐 하자? 합을 일반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SM-1을 한번 계산해 보자가 떠올라야 돼. 오케이? 소연아 따라오니? 네. 눈만 떠있지 않은 흐리멍텅하다. 아니. 자, SM 빼기 SM-를 한번 실천해보자. 계산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근데 SN은 그냥 자신이에요. 즉, SN은 문제로 줬던 그냥 그 기본 형태. 이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SN-1이 몇이냐? SN-1. 얘는 자기 스스로 n이 들어있을 때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n자리에 n-1을 삽입하면 돼요. 삽입. 그냥 n자리에 n-1을 삽입 강제로 넣으면 SMS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괄호 열고 얘들아 여기가 SN-2 들어간 차례예요. n자리에 n- 넣어.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마이너스의 n제곱 6n자리에 n-1을 강제로 넣어요. 이렇게 n-1, n-1 괜찮습니까? 이 덩어리가 SN-2예요. 자, 근데 이 식은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빼기 괄호 안쪽을 정리해 볼게. 이거 전개하고 전개할 수 있어요. 전개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6n 빼기 6. 그럼 괄호 안쪽의 동류항들과 뺄셈을 진행해서 이 식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나요? 정리해줄게요.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뒤에 거 부호 바꾸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이거 n제곱 날라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얘들 계산.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 얻어진 형태가 된다? an 하시면 돼요. 왜냐면 sn-1을 계산한 결과니까 얘가 일반항으로 변화된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뭐라 했지, 얘들아? 그 공식을 쓸 때는 갖다 붙이면서 n이 2 이상이라는 강조를 해줘야 돼. 이거 2 이상만 가능한 거예요라고 강조해놔야 돼. 오케이? 쌤, 그럼 1은 언제 돼요? 1은 별도로 조사하는 거야. 별도. 뭔데? n이 1일 때는 그냥 따로 조사해야 돼요. 바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냥 처음 식에다 1 대입하면 돼. S1이요. 서베이션 1.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그냥 1 대입해서 얻어지는 몇이에요? S1은 S1. 네, 대입하면 마일 플러스 6이니까 5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1은 S1으로 대신할 거고, 다시 첫 번째 항은 첫 S에다 1 대입한 수로 대신할 거고, 걔는 5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n에다가 1 넣어서, 즉 S에다가 1 넣으면 첫 함이 나오는데 한 5만큼이요. 근데 그렇게 얻어진 5가 전 단계에서 구했던 SM-SM-1의 그 AL에 1을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죠? 다시 그냥 빼서 이 문자들의 뺄셈 동료항들 막 빼가면서 나온 수가 A이 맞는데 2 이상만 되는 건 맞아 원래. 근데 1일 때는 최초의 식에다가 대입했더니 최초 식에다가 대입했더니 5가 나오는데 얘가 사실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1학일 때 따로 대입해서 같아졌다면 그때는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이상이라는 걸 생략해도 됩니다. 항상 된다고 말해야 돼요. 1 이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구해진 거예요. 자, A에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7.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데 우리 구하라는 게 뭐였죠? 우리 구하라는 게 뭐예요? A1, A3, A5, A 49. 오케이? 그럼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날려야 돼요. 왜냐면 띄엄띄엄 올라가니까. A1은 몇이에요? 같다? 5. A3는요? 3 집어넣은 결과. A5는 마이너스 3. 그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49번째도 마지막 수 한번 대입해볼까요? 49를 2배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7 올려보세요. 마이너스 98에다가 7 올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90이 나오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열된 덧셈은 가만히 보니까 등차 수열이죠. 5, 1, 마3, 점점점. 그쵸?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합공식을 쓰면 되겠지. 등차 수열 합공식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양끝이 있으면 먼저 더해본다. 덧셈 진입니다. 양끝을 60의 눈초리로 더하세요. 그럼 더해보면은 도수예요. 마이너스 86에다가 곱한다 개수의 절반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계수 몇 개로 봐야 됩니까? 49개 아니죠? 49가 49 아니에요? 몇 개라고 봐야 되죠? 25개? 동의합니까? 쌤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났습니까?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25개죠? 자, 승범은 25개인 거 알겠어? 모르는 거 같은데 그치? 이렇게 합시다. 쌤 개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얘들아 A가 뱉어내는 결과들 말고 첨자들의 배열도 날려요. 얘들아 첨자들의 배열이야. 그럼 이 첨자 작은 숫자들 첨자를 보세요. 1, 3, 5, 49요. 부사님 그럼 이 첨자들을 재배열하면은 가져오면 1, 4, 5, 7, 9 이것도 등차 수열이죠. 첨자들도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이 일반으로 쓰면은 이거 한 번으로 다 가르쳤어요. 오케이? 그럼 등차 수열 일반으로 쓰면 어떻게 돼? A에는 A 플러스
n-1 두 칸 증가하니까 근처가 2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2n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뒤를 뭐 하면 돼? 49가 된다에 이어 붙여서 이 이하고 정리하면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5개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25쌍, 25개.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거 약분되어지니까 곱하기 25 하면 돼. 이건 해야 되겠다. 44 곱하기 25하고 마이너스 붙일게요. 5, 3, 15 5, 4, 20 2, 3, 6 2, 4, 8 이 아래 넣으면 1075에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얘들아 이거 마지막에 내가 번호를 세는 거 이거 135치고 몇 개기 49까지 몇 개기가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식 세우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아깝거든요 저는. 얘들아 홀수는 세는 법이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홀수는 세는 법이 매우 유명합니다. 바로 뭐 하면 되죠? 홀수의 개수요. 한글로 외우자. 1 올리고 2 나눠줘. 다시 1 올리고 2 나눠 하면은 알아서 개수가 나와요. 49까지의 홀수 개수는 1 올리고 2 나눠 했을 때가 개수예요. 아십니까? 몰랐어요? 아 봐봐 성민아 봐봐. 13까지만 날려볼게. 근데 어차피 이게 그 자연수의 세계에서 홀수가 몇 개인지는 수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할 수 있지만 이거 짝수처럼 착각을 해보자. 홀수지만 짝수로 착각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수에다가 좀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1 올리면 2가 2로 바뀌고 1 올리면 4. 그럼 이거 일단 모두 일씩 공평하게 올리면 공평하게 일씩 올리면 이거 짝수처럼 취급할 수 있지. 실제 홀수인데 실제로 홀수야. 하지만 1 올리면 짝수가 돼.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짝수의 개수는 2부터 출발이니까 마지막 수를 2 나누면 몇 개인지는 할 수 있죠? 7개. 그니까 뭐 하자? 그냥 1 올리고 2 나누면 개수가 나와요. 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짝수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홀수지만 짝수로 착각해서 1 올리고 나누기 하면 마지막 끝번호가 몇 개인지를 알면 되는 거니까 7개가 나온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의 단위로 열심히 일차는 건데 홀수의 개수는 1 올리고 나눈다. 1 올리고 2로 나눈다. 짝수는 그냥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가 Sn-Sn-였습니다. 오케이? 좋아. 등비수열 해야 되는데 일단 등비수열 잠깐만 하고 싶을까 쉬고 할까? 하고 싶지다. 알았어. 그런 거지. 쉬고 합시다.